중요한 거는 버블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코스피 5000 되기 전에는 버블을 논하지 말라. 이건 또 뭔 소리야 라고 하실 겁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2750도 뚫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버블 아니야? 라고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요 8개월 만에 90% 올랐죠. 여기 보시면은 2020년 3월 24일 날 요때 이제 시총이 1조 2천억 정도였고 코스피가 1482였습니다. 이후에 한 8개월 만에 90% 정도 올랐죠. 이게 어떻게 보면 버블처럼 보이는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요거를 보세요. 요 98년 6월, 2004년 7월, 2009년 2월 이때가 각각 코스피의 최저점이었습니다. IMF 후에 이때는 뭔지 잘 모르겠고 요때는 금융위기 위였죠. 그 후에 1년 만에 수익을 보면은 156%, 50%, 50%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50%, 100%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 후에 그냥 오르는 거는 노멀한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역대 최고점을 뚫었다라고 하는데 원래 주식은 늘 우상향하기 때문에 계속 최고점 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90%가 올랐죠. 그럼 지금 주식은 싼 건가? 아닌가? 이런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코스피 적정가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한번 굴려봤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한국 기업의, 이제 코스피 기업의 순이익입니다. 근데 이제 매년 이익을 보면 굉장히 많이 들쭉날쭉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5년 평균을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4년에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이 54조였는데 이 54조로 한 게 아니라 2000년부터 2004년 5년 평균을 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23조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이 2004년에 54조를 찍고 2009년까지는 지지부진했죠. 특히 2008년 9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으니까요. 그 후 2010년에 금융위기 끝나고 한번 쫙 점프를 한 다음에 또 2011년부터 13년까지 그럭저럭 갔는데 2014년부터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68조에서 144조까지 들었고요. 그 후에는 다시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좀 이제 안 좋아지면서 특히 2020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70조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5년 평균을 내보면은 한국 기업의 순이익이 이렇게 1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한국 기업의 순이익이 2020년보다 높다는 거는 사실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2020년에 세계 경제가 매우 안 좋았잖아요. 유럽, 일본, 미국 이런 데 보면은 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 10% 했잖아요. 락다운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데 2021년에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백신이 퍼진 다음에 2022년에는 완전 정상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제 예측이 요거는 맞을 겁니다. 제가 예측은 별로 안 하는데,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2022년에 한국 기업의 순이익이 2020년보다 높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평균 그러니까 이제 이 5년 평균 순이익을 제가 이렇게 냈잖아요. 요거를 시가총액으로 나눠보면은, 시가총액을 이 5년 평균 순이익으로 나누면은 이제 평균 퍼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한국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이 15.5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7.9입니다. 그걸 보면은 한국 주식이 좀 다소 비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기는 한데, 제가 조금 전에 강조를 했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한국 기업의 수익이 아마 훨씬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죠. 어쨌든 지금 적정 퍼가 15.5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코스피의 적정가는 한 23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고평가도 이렇게 맞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2390이라는 겁니다. 2021년과 22년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를 지금 전혀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2021년엔 한국 기업의 순이익이 130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오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 100에서 110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 코스피 적정가를 매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을 봤습니다. 순이익을 통해서 내는 거요. 자, 그렇지.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한국의 평균 퍼입니다. 2004년부터 2020년인데, 자, 지금 이제 요 수준에 있잖아요. 물론 이 수준이 평균보다 조금 높다라는 건 보이는데, 이거 가지고 보통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버블은 한 이 정도 가 있어야 버블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PBR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 평균 PBR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이 1.16 정도 나오는데, 네, 지금 1.11입니다. 그래서 한국 평균 PBR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참고로 한국 기업들의 PBR은 글로벌 주식들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고려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한국 기업들의 평균 PBR거든요. PBR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누가 봐도 이게 버블이 아니겠죠. 그쵸? 참고로 지금 이제 한국의 평균 PBR을 가정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적정 가치다라고 보면은 그 코스피의 적정 가치는 2880 정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일드갭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채권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채권에 투자를 해도 그 10년 국채에 투자하면은 막 7% 받고 막 그랬어요. 이게 언제야? 2000년이네. 자, 근데 문제는 지금은 1%대 수익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대체제 수익이 이렇게 막 떨어졌다면은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도 좀 더 비싸져도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옛날에 그 채권을 통해서 7% 먹었을 때는 뭐 PBR가 뭐 15다 하면은 그러면은 주식에서 그렇게 불안정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그 7% 먹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 PBR 15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1원짜리 수익을 먹기 위해서는 15원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 15원을 지불해야지 1원짜리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100원을 지불을 한다고 하면은 저한테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은 6에서 7원 정도의 수익이 떨어집니다. 6에서 7% 정도. 근데 옛날에 채권을 사면 7%를 먹었는데 지금은 1%밖에 못 먹어. 그럼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순이익이 계속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이 10년 국채의 수익과 주식 어닝 일드는 한마디로 퍼를 돌린 겁니다. 예를 들면은 퍼가 10이다 하면은 어닝 일드가 10%, 그 퍼가 20이다 하면은 어닝 일드가 5%, 그 퍼가 15다 하면 어닝 일드가 6.7%,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두 개 차이를 보는 거죠. 이 그 10년 국채 수익과 이 어닝 일드 차이가 그 한국에서 그 평균적으로 3.12% 나오는데 지금은 한 3.9% 정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쫙 떨어져 가지고 이때쯤 요때는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버블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린 지금 여기 위에 있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드갭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채와 한국 그 주식 어닝 일드 차이가 한 3.1% 정도, 그러니까 평균과 똑같이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코스피의 적정가는 3,483점 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순 복리 수익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연 8에서 10% 정도의 복리 수익을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배당 수익을 빼도 주가 지수가 1년에 6에서 8% 성장해 가는 게 사실 당연한 겁니다. 미국은 실제로 5년 만에 2,000에서 3,600을 쭉 간 그런 사례도 있고요. 자, 그거를 하면은 이제 2010년 기준으로 봐가지고 한국 코스피 시장이 이제 복리 6% 8%로 성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코스피가 2,970에서 3,580 정도에 도달해 있는 것이 원래는 정상입니다. 네, 근데 지금 2,770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평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4개 밸류에이션을 했죠. 코스피의 적정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자, 5년 순이익 방법으로 하면 2,390, PBR 방법은 2,880, 일드갭 방법은 3,483, 장기 수익 방법은 조금 전에 그 두 개의 평균을 내서 3,275, 요 4개 전체 평균을 내면 3,007 정도 나옵니다. 지금 코스피가 2,700대이기 때문에 뭐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조금 저평가 또는 이제 그냥 뭐 대충 제 가격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요거를 계산할 때는 2021년, 2022년에 한국 기업의 수익이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한국 기업이 다른 국가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듯이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제가 고려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지금 주가 지수가 저평가 또는 조금 저평가 또는 제가격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버블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정가에서 한 50에서 100% 정도 더 올라줘야지만 이제 버블 세계의 명암을 내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스닥 보세요. 이렇게 1000 정도로 가다가 갑자기 5000으로 훅 뛰었어. 5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환산하면은 코스피가 2000으로 가다가 갑자기 10,000으로 훅 뛰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버블 세계에 이제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버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적정가 정도. 그러니까 잘 보면 적정가, 뭐 좀 더 잘 보면 조금 저평가.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이제 한 적정가에서 50% 100%는 더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야지 버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0%에서 100% 더 오르면은 뭐 그쵸, 코스피 5천 뭐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코스피가 이제 좀 버블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버블을 논할 때가 전혀 아닙니다. 자, 근데 버블이 아니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일단 그 버블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버블이 터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일본 90년대가 그랬고 나스닥 2000년대가 그랬는데요. 자, 진짜 심한 버블이 터지면은 일단 주식이 전부 다 개박살이 납니다. 50%, 60%, 70%, 80% 깨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그 최고점을 다시 뚫지 못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지금 30년 넘었는데 최고점을 못 뚫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걸린 거로 제가 기억을 나요. 자, 그런데 단기 폭락은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버블이 하나도 없더라도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그 금융위기 이런 게 비슷하게 오면은 네, 2000 지금 770이죠. 뭐 2000, 뭐 심지어 1500까지도 단기적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블이 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일시적인 거고 금방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심지어 단기간에 4000까지 갈 수 있는가?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단기 수익, 뭐 6개월, 1년 프레임으로 계산을 하면은 버블이 있든 말든 그거는 우리 수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만 버블이 있냐 없냐 그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개미들은 버블이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어차피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은.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따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분들도 언젠가 다 돈을 잃을 거예요. 한 98% 정도는. 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이 시간에 코스피가 4천을 뚫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개미들 90%는 돈을 잃을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요약. 자, 한국 시장 버블 아니다라고 제가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한 99%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지금 코스피 3천 정도 언저리가 적정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호재들이 많아요. 돈이 막 풀리고 있고 한국 기업 수익이 늘어날 거고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다 제한다 하더라도 3천 정도가 그 어느 정도 그 적정가이지 않을까 싶고, 그 버블은 거기서 또 50에서 100% 올라야지만 그 버블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버블의 의미는 무엇이냐. 한번 꺼지면은 막 70%, 80%막 깨지고 몇 년 동안 또는 이제 10년 넘게도 그 최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물론 중요한 거는 버블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합시다. 그러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있습니다. 그 이 인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죠. 그쵸? 이 인간은 한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편향이 젖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한번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연말 숫자에 이건 잘못 들어왔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지.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영상은 상당히 유익했다고 봅니다. 끄떡. 한국 시장은 버블이 아니다. 동의를 하시면은 이제 구독을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밌었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